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스티븐 달코스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을 던졌다고 하는 전설의 사나이입니다. 야구보다는 회계사나 물리학자에 더 어울릴 것 같은 외모를 가진 달코스키는 하얀 번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칼리켄 주니어의 아버지자 포수였던 칼리켄 시니어가 공을 받을 때 미트 사이에 패드 3장을 더 끼고도 손이 너무 아팠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코스키가 뛰었던 1950년대는 스피드건이 없었던 시절이었는데요. 달코스키는 110마일, 시속 170km를 던졌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지만 테드 윌리엄스를 포함해 당시 달코스키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만우절 농담 같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우절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1985년 4월 1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포츠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특종 기사를 냅니다. 시드 핀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한 고고학자에게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네팔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고 티벳의 라마승 밑에서 신비한 수련을 거친 끝에 168마일, 시속 270km짜리 공을 던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드 핀치가 현재 뉴욕 매치에서 비밀 훈련을 하고 있고 투수가 될지 금관악기 연주자가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봐도 냄새가 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설마 SI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 다음 호가 엄청나게 팔려나가는데요. 하지만 거기에는 만우절 장난이지롱 이라고 적혀있게 됩니다. 요즘 그랬다면 고소 좀 당했겠죠? 당시 SI가 왜 매치를 골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1969년 미러클 매치 이후 우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매치는 그 이듬해인 1986년 7차전 끝에 레드삭스를 꺾고 어메이징 매치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보스턴의 1루수였던 빌 버크너는 6차전에서 치명적인 알까기 실책을 범했는데요. 당시 버크너는 1루수 미트 안에 컵스의 로고가 박힌 배팅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은 밤비노의 저주에 염소의 저주까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달코스키는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아쉽게도 달코스키는 메이저리그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제구력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달코스키는 1957년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24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8실점 완투패를 당하는데요. 8실점이나 한 이유는 22개의 사사구와 6개의 폭투를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 21살의 달코스키는 170이닝을 던지는 동안 262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262개의 볼넷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제구가 잡히기 전에 어깨가 먼저 고장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전설 속의 인물 말고 역대 최고의 구속을 던진 투수는 누구일까요? 영화 루키에서 주인공 짐 모리스는 자기가 정말로 강속구를 던질 수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과속 측정 카메라가 있는 곳에 가서 공을 던져보는데요.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 전력으로 던졌는데 76마일이 나와서 실망하고 돌아가지만 사실은 96마일이 나온 거였습니다. 실제로 야구에서 쓰는 스피드건은 과속 측정 장비를 들여온 거였습니다. 문제는 스피드건이 공이 날아오는 18.44m 중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 속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기준이 2008년에 정해집니다. 피치 FX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피치 FX는 홈플레이트로부터 50피트 떨어진 곳을 측정하는데요. 그러니까 투수판에서 10피트 6인치가 날아온 곳을 재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치 FX 최고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상하신 것처럼 아롤디스 체프먼입니다. 체프먼은 데뷔 시즌인 2010년 9월 24일 샌디에고전에서 105.8마일, 시속 170km짜리 공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5년에 달라지는데요. 트랙맨 데이터를 쓰는 스태캐스트가 구속 측정의 기준을 투수의 손끝을 떠나는 시점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피치 FX 기록과 비교하면 속도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태캐스트 시대 최고 기록 역시 체프먼이 2016년 7월 18일 볼티모어전에서 기록한 105.7마일입니다. 2008년 이후 105.0마일을 넘은 공은 총 10개가 나왔는데요. 체프먼이 8개, 세인트루이스 조던 닉스가 2개입니다. 그리고 체프먼이 1위부터 26위 기록 중에 2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체프먼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쿠바를 탈출한 체프먼은 2010년 6년 3,025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고 신시내티에 입단합니다. 신시내티는 당연히 체프먼을 선발로 쓰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마이너에서 체프먼은 극심한 재구 불안을 드러냅니다. 이에 체프먼을 불펜으로 데뷔시켰는데 대박이 난 거였습니다. 신시내티는 체프먼을 다시 선발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체프먼이 불펜에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체프먼은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체프먼이 더 대단한 건 2016년 조 매든 감독이 시킨 혹사를 이겨냈다는 건데요. 체프먼이 없었다면 컵스의 월드시리즈 우승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6년 포스트 시즌에서 체프먼의 성적은 4세이브 3블론, 평균 자책점 3.45로 뛰어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매든 감독의 조급증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현재 체프먼은 100마일 투수에서 89마일 투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슬라이더를 정상급 구종으로 만들고 싱커까지 던지면서 현역 엘리트 마무리 중 가장 롱런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썸네일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지난해 6월에 만든 영상인 원조 괴물 놀란 라이언 도대체 어땠길래에도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초기 영상에 나오는 제 외모를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와이프의 의견이 있어서 그때 소개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박연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LB 핫토크에서도 소개해드린 내용이었는데요. 보셨던 내용을 또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놀란 라이언은 1974년 8월 20일 디트로이트전에서 100.9마일, 시속 162.4km를 기록하고 기네스북에 오르는데요. 100.9마일이면 체프먼이 평속으로 던지는 구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라이언이 던진 100.9마일은 홈플레이트에서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구속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비교해보면 체프먼이 2010년에 던진 105.8마일 공이 홈플레이트에서 50피트 떨어진 곳을 측정한 거라면 라이언이 1974년에 던진 100.9마일은 체프먼이 던진 공보다 40피트를 더 날아오고 나서 측정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날아오는 동안 속도가 크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라이언이 던진 100.9마일을 피치 FX 기준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느냐? 108.1마일, 시속 174km가 나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혀 나온 적이 없는 구속입니다. 만약 라이언이 지금 시대 마무리 투수로 뛰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110마일을 찍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언은 2010년 ALCS에서 시구를 하는데요. 이때 86마일 138km가 나왔습니다. 당시 라이언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외야 엑스파일의 내용대로 야구가 너무 좋아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뛴 외계인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무조건 놀란 라이언부터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